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하드 이슈 세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시장에서 관망세인 이유 여러 가지 부분,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 이제 5월 12일, 14일, 13, 14, 그러니까 5월 15일 전후, 10일부터 15일 전후까지 시장에서 아마 많은 뉴스 플로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 부분도 그려놓고, 여기에 또 파급 효과 부분도 어떻게 있을지, 저는 저기에서 원하는 효과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감은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것까지 코멘트를 드리면 아마 너무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유가 70달러 돌파, 한 번 정도 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나온 흐름 부분들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연장선상이 있어요. 아마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다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고, 수니파가 어떻고, 시아파가 어떻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고, 뭐 중동 전쟁은 어떻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일단 유가를 건드리게 되고, 유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유가하고 연관성 있는 에너지 라인이 출렁거리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느냐 빨라지지 못하느냐, 작년에 40달러 선에서 지금 거의 70달러 선까지 근접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해 뭐 3번 하느냐 4번 하느냐, 속도가 빨라지느냐 빨라지지 못하느냐, 2월 달에 국채 수익률 자체,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3%를 근접하면서 양쪽에서 쓰나미가 오면서 우리 글로벌 전체적으로 충격받은 부분들 줬죠. 연관성이 있어요. 아주 밀접한 영향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중동의 역사,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는 이유를 굳이 연관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다 연관관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지난주 4월 말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때 한번 코멘트를 드리려다가 주간 브리핑 부분에서 뭐 급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추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비밀 핵무기 관련된 증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뭐 검증을 해가지고 그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정 부분들을 맺었고, 거기에 경제 제재 부분들을 완화하는 이런 내용을 오바마 때 이제 쌓인 부분들을 했죠.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초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가가지고 계속 이간질 부분을 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그 대표적으로 한 번씩 미사일을 한 번씩 슝슝 날아갔던 게 시리아고, 그 다음에 예멘이고, 대리전 양상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게 이런 현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뭐 어떤 걸 했냐면, 이란이 핵 개발 중단 대가로 제재 해제 부분들을 했는데, 막상 문건을 보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비밀리에 모든 게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첩보 기관, 아마 모사드라는 걸 말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사드라는 쪽에서 정보력은 뭐 글로벌 탑 넘버 2,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란의 수도의 테헤란의 어느 지역에 비밀 창구를 급습을 했어요. 급습을 해가지고 CD 180방, 그 다음에 55,000페이지의 문서를, 0.5톤 분량의 문서 부분들을 한 2년 전부터 어떻게 이 창고 부분들을 발견해가지고 올해 1월인가 2월달인가 특수작전 요원들을 투입해가지고 0.5톤 이 엄청난 무게 부분들을, 문건을 확보한 다음에, 원본을 확보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해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4월 말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핵 관련 증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대놓고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정보 부분들을, 핵 협상 부분들을 뭐 걱정하거나 어떤 다른 제재 부분들을 반대하는 게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러시아 쪽에 공유를 하겠다.
근데 러시아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자기들의 입김 자체가 중동 지역에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도 여기에 한 축을 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보 부분들을 공유를 하겠다라고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모사드 이란의 수도 어떤 창고에서, 비밀 창고에서 5만 5천 페이지의 문서를 들고 나왔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거기에 CD에 180장, 물론 확인된 건 사실은 아니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내용이 나오니까 누가 박수치고 좋아했냐면 트럼프입니다. 그거 봐라. 핵 관련된 부분에서 수정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이런 그 비밀 문건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 제재 부분들 다시 한다든가, 이란을 다시 순위파 시아파 쪽에서 힘이 커지고 있는 이란을 다시 견제를 해야 된다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지금 비밀 혈맹 부분들이 좀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을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5월 14일 정도에 예루살렘 그 미국 대사관 이전 있죠. 참가할 수도 있다. 가서 직접 테이프 끊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어요.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의 안착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건국했던 194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영토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던 총리가 있어요. 그 선세로 지금 계속 시간을 두고 하나씩 점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골란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저쪽 그 하이파도 한번 다시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예루살렘을 성지의 이스라엘 국기, 수도로 인정하는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전쟁이 바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아랍권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이쪽으로 공격할 수 있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약간 분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랍권 자체가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와중에 이 문건 CD하고 그 다음에 0.5톤 무게의 기밀 문건, 이게 뭐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예전에 뭐 이라크 공격할 때도 보면 건수 만들어가지고 공격 부분을 좀 했죠. 그래서 항상 보면 공화당 집권일 때 뭔가 항상 보면 그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이로 인한 반사 효과 부분들이 우리나라 쪽, 이쪽 아시아 쪽에 플러스 부분들을 만드는 게 분명해요. 왜? 저쪽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이쪽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수습이 안 되니까, 이쪽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긍정적인 푸시 부분들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정전이라든지 평화협정 관련된 부분들이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이 올라가는 거죠. 풍선 효과. 중동 지역을 누르고 있으니까 이쪽 아시아 쪽이 더 빠르게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계속 똑같은 이런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린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사드, 그다음 이스라엘 총리, 여기에 하나도 내용이 나온 게, 트럼프도 이걸 지금 원하고 있죠. 핵 협정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수소이죠. 명분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첩보 정보물이 나왔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트럼프는 봐라, 핵협정 부분들이 잘못된 거니까, 너희들이 어겼으니까 핵협정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경제제재 부분들을 하겠다. 뭐라고 했나요? 기본적으로는 유가 자체 오펙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완벽하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기에 컨트롤하게 되면 러시아 쪽도, 만약에 경제제재 부분들이 다시 시작되면 이란의 생산량 자체가 급감을 하죠. 급감을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급감했던 거 다시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오일 부분들 더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좋고 미국 좋고, 그 다음에 이란만 기세 자체가 꺾이면서 약간 둘러싸이는, 기세 자체가 좀 죽는, 그러면서 시리아도 어떻게 보면 이란의 영향 부분을 조금씩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계속 그런 수순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함부로 근데
이런 수순 부분들이 이란이 다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핵협정 부분들 수정 못하겠다 1차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이란도 보면 이렇게 핵협정 관련된 부분들로 문제가 커지면 예루살렘 쪽에 힘을 못 쓰겠죠. 뭐 만약에 평상시 아무 일이 없다면 여기에 거의 100을 올인할 텐데, 핵협정 관련된 부분들이 시끄러우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정 부분들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의회가 크네세트라는, 예전에 저도 한 20년 전에 잠깐 한번 가서 여행을 했던 케이스가 했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의회에서 어떤 걸 결정했냐면, 총리하고 그 이스라엘 총리 있죠. 총리하고 그 다음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특히 시장 정세 자체가 극단적 상황으로 진행될 경우에 평상시는 안 됩니다. 의회의 승인 부분들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극단적 상황일 경우에 총리하고 국방장관이 전쟁 선포권을 줘버렸어요. 여차하면 한번 붙는다는 거죠. 그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렇게 지금 전쟁 부분들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하나의 키워드는 있어요. 그걸 지금 계속 컨트롤 하기 위해서, 유가 오펙이 아니에요. 더 그보다 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하고 국방장관의 극단적 상황일 때 전쟁 선포 가능의 권한 부분들을 이번에 부여해버렸어요. 그래서 찬성이 62대 41로 가결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군사행동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강요 전원 승인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또 조건이 뭐냐면, 극단적인 상황이 뭐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시리아도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한 16명 정도 공습을 받아가지고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협정 관련된 부분에서 시리아 시끄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쪽을 한 바퀴 쑥 순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14일날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 의사 부분들을 코명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한번 슈팅 나오면 저는 거기서 우리가 사드 관련된 부분들이 극점 부분들을 찍었을 때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이 극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침 부분들이 좀 나서 마이크 잠시 껐다가 다시 켰고요.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의 극점 부분들을 찍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F1 부분들의 고점 부분들을 찍었을 때, 마찬가지로 유가도 이번에 만약에 한 번 정도 슈팅 부분이 나온다 하면 여기에서 꺾이는 것보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더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 좀 더 지금 판을 키워가지고, 지금은 뭔가 워밍업 정도만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쪽의 풍선 효과 부분에서 중동 지역을 강하게 누르고 있죠. 지금 상당히 강도 자체가 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이유 부분들은 여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라는, 미리 우리가 내용 부분들 알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 시나리오 A 1, 2, 3 부분들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밑바탕 부분들이 없으면 이걸 그대로 텔레비전 뉴스만 보다 보면 거기에 세뇌를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저도 세뇌를 계속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유가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70가 돌파가 나올 수 있고, 이거 요건 자체가 이스라엘 모사드가 어떤 물건을 탈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문건 부분 탈취한 게 보니까 핵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 제재 부분들 풀어주는 조건으로 뭔가 합의 부분들 했는데 그걸 위반되는 조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트럼프는 옳거니 그렇지 않아도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뭐 당연히 공조를 했겠죠. 공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의 이전 부분들은 시장에서 묻히고 있어요. 왜? 핵협정 관련된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소리소문 없이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 부분들을 만약에 딱 깃발을 꽂게 되면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부터 원했던 예루살렘의 수도로 인정되는, 이게 하나의 명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작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만약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아랍 연맹이라도 아랍 동맹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지금 서로 등갈라서 있고 어떻게든 서로 군기 부분들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와중 중에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강도 자체는 더 약해지면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 부분들의 인정 가능성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걸 하나 챙기기 위한 건지 아니면 유가 부분들을 건드려가지고 다른 것까지 챙길 건지 저런 것들 일단은 예루살렘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이란을 약간 궁지로 몰아서려고 하는 요 정도까지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전쟁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에 극단적 상황에 권한 부분들을 주는 정도까지 하고 나중에 이걸 한 번 정도는 써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동 지역의 프레스를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 남북 경협이라든지 정전협정, 평화협정 요 프로세스 부분들은 저쪽에 더 강하게 누른 만큼 우리는 더 긍정적인 풍선효과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요 부분을 다른 거 외풍 부분들이 있더라도 요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여기에는 뭐 지금 뭐 인프라 쪽에서 건설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너무 많은 광범위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왜? 하나만 뭐 건설만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전력, 전기, 통신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운송, 그다음에 관광, 교육 다 들어가요. 이 프로세스가 좀 더 이쪽이 누르면 누를수록 이쪽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포석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판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이 판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 다른 모습들이 투영될 수 있는 모습은 뭐가 있을까? 이걸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고민되는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주가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미리 씨앗을 뿌려놓으면 되는 거죠. 요 포석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가가 움직이면서 그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파생 효과까지 계속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여러분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간 핫이슈 세 번째 방송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뭐 중간적으로 여러분한테 듣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슈 헌터급하고 장보고급들이 딱 결정이 됐어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씨앗 부분들을 뿌려야 되는데 3배, 5배 올라간 종목군 안 됩니다. 뭐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 강조를 드리죠. 올라간 종목군 장대 양봉으로 보이는 종목군에는 확신이 생기니까 과감하게 배팅이 들어가는데 운봉일 때는 배팅이 안 나가요. 그건 무모한 용기죠. 무모한 도전이에요. 올라갔으니까 확인되고 3배 이상 올라간 종목군에 배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 용기라면 이렇게 사이클이 바뀌고 이 변화되는 포커분들에 대한 그 포석을 미리 깔아놓는다고 하면 시간이 뭐 6개월, 1년이 걸려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달이 걸리든 어떨 때는 타이밍 부분 잘 맞아가지고 한 달 만에 최근에 뭐 이슈였던 이것처럼 빠르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 부분들 이기는 거 은행 이자 1년 동안 1%도 안 되는 금액 부분들 밖에서 버티는데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주식시장만 오면 매일 주가 부분에 막 같이 흔들리죠. 근데 이 심리 자체를 그래 1년 안에 뭐 한 3%, 5% 정도 벌면 괜찮아 라고 하면 플러스 20%, 30% 나올 수 있어요. 투자 심리에서 지고 시작하느냐 이기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 자체가 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주변에서 이것도 좋다더라 저것도 좋다더라 하는 종목군은 거리를 일단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는 자기 스스로 판단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 부분들 하는 거고 그래서 외로운 길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이렇게 주변 상황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다 보면 거기에서 공통 분모들이 하나씩 나와서 결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핫이슈 세 번째 중동 지역의 그 눌림 억압 부분들 강압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 아시아 쪽에 어떤 효과 부분들을 주고 여기에서 파급 효과 부분들이 어떤 섹터 부분들까지 영향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